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오늘은 원익홀딩스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종가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조정받는 하루였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고점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이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눌림목이 될지 상당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런 부분 오늘 영상 통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는 워낙 변동폭이 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첫 번째는 차트적인 부분, 두 번째는 재료적인 부분, 세 번째는 대응 전략 다 같이 한 번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차트적인 부분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아무래도 매도를 칠 때, 쉽게 말하면 매매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슈나 재료나 또는 영상 보고 매매를 하실 텐데요.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차트만 보고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게끔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 참고만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차트적인 부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을 때요. 지금 보시면 5일선, 11선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설령 만약에 이탈을 했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을 보여준 모습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추세가 살아있다,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는 딱 이탈이 나와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가격을 조정받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재료적인 부분이 하나 터졌었죠. 그 말이 뭐냐면 트럼프 행정명령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나오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바로 급등을 보여준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 이탈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도 이 영상에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원익홀딩스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5일선, 11선이 이탈했다라고 하시면 50% 정도는 물량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신규 편입을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 1차 분할 매수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이 아니라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21선까지는 밀리기 전까지는 모두 다 강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매매를 할 때는요. 주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패턴을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번에는 강하게 11선을 이탈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물량을 한번 투매 물량을 한번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11선을 강하게 이탈을 해버린다면 아무래도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 다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제가 원익홀딩스 왜 이렇게 이 종목이 2025년 한 해 동안 급등했는지 한번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요. 일봉상 차트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이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정말 매집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이실 텐데요. 거래량뿐만 아니라 정말 꽤 많은 돈이 들어왔죠. 물론 거래량이 꽤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에도 급등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포의 의지가 달려있다.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포는 아직도 매집할 양이 충분히 더 매집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궈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매집할 때 횡보하는 구간 박스권 돌파할 때 정말 큰 시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구간이죠. 10,000원 돌파하니까 45,000원까지 바로 급등을 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물량 홀딩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주봉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어떤 말씀드리냐면 차트는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을 봐야지만 수익을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주봉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매집에 대한 부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제가 원익홀딩스 왜 이렇게 종목이 잘 가냐, 왜 이렇게 폭등했냐라고 추적을 해보니까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뭐냐면 지금 이런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2024년 1월부터 주포는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매집했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무려 1년 동안 매집했다. 그럼 그 시세가 언제 나왔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매집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 달이죠. 2025년 1월부터 바로 이 구간에서 급등을 시작했다. 그 말은 이 구간에서 대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는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어도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매집이 끝났다는 거죠. 아무래도 원익홀딩스가 낮은 유통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물량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주포 입장에선 핸들링에 자신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급등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워낙 이 종목은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적은 정말 호재 뉴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1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과연 그러면 이 주포를 핸들링하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외인들이죠. 한 가지 또 매매 팁을 드리자면 외인들이 매매할 때요. 당연히 프로그램을 써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외인들이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 프로그램 매도하면서 나올 텐데요. 제가 잠시 후에 수급적인 현황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수급 현황인데요. 3개월치 수급 현황입니다. 원익홀딩스 보시면 9월달부터 1월달까지 수급 현황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개인들만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인과 기관은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매도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외인들이 환율과 또 하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환율이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한 번 정도 떨어졌었죠. 그 말은 뭐냐면 최고치를 찍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외인들의 물량이 들렸다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환율적인 차트적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물량은 지금 주포 입장에선 핸들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재료적인 부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재료적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정말 제가 짧게 쉽게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익홀딩스가 정말 차트가 좋아서 이렇게 가는 거냐? 그런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흔히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의 저평가주 종목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왜 안 가냐면요. 첫 번째, 재료가 없다는 거죠. 재료가 없다는 건 주포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저평가주들은 계속 저평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강한 재료가 있어야 급등을 주포 입장에선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주포 입장에선 이런 기대감,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이 차트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홀딩스에 대한 부분에 가장 어떤 재료가 첫 번째 어떤 거였냐면 물론 원익홀딩스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가장 큰 게 뭐냐?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게 뭐냐? 아무래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작년 11월부터 도래가 됐었는데요. 원익도 이런 수혜를 조금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로봇 산업의 양산, 이전까지는 양산이 안 돼 있었죠. 하지만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양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출로 가셔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뉴스들도 이미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지배 구조에 따른 아무래도 지분 가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최근에 대주주 매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주주 매도가 매도친 금액을 보면 이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죠. 그 말은 뭐냐면 대주주가 매도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악재가 아니다. 그 말은 그건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다섯 번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뭐냐면 국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서도 지금 로봇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국내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도 아무래도 미국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최근 들어 이 자리에서 한번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메타와 관련해서 로봇 현역 이슈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큰 재료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런 재료들이 이런 급등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재료들이 다 이렇게 차트에 녹아 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또 한번 추가 여력, 추가 상승 여력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자리는 원익홀딩스 7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왜 7만원까지는 이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냐, 이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보면 CES입니다. CES가 뭐냐면 아무래도 로봇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게 6일부터 9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재료 소멸로 끝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자리는 두 번째죠. 추가적인 재료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CES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일단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CES 참가 업체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원익 로보틱스가 당연히 부스를 잡고 이 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이거 박람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가 재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죠. 원익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재료가 한번 터지면 다시 한번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원익홀딩스 자사주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이 상승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뭐냐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이죠. 원익홀딩스가 자사주가 얼마만큼 있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1%가량 대략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이다 보니까 지금 1%만 해도 350억이란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호재성 이슈로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기사 내용 한번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사주 소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3조 7천억가량 1%면 대략 350억가량 자사주 소각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이슈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호재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이슈인데요. 지금 보면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저기 쉽게 말하면 저희 생활에 있어서 로봇 산업이 여기저기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로봇 산업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죠. 국민성장 펀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최근에 12월 달에 출범을 했죠. 150조가량 국내에서 국내 성장 펀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간, 연기금, 금투가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일정과 편성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스마트 머니가 로봇과 AI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로봇 테마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불가피한 자리였지만 또 한 번 2026년 한 해를 끌고 갈 테마로는 손색 없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원익홀딩스 목표가까지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종목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동폭이 워낙 큰 종목이고 대시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대응 전략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는 정말 고점에 물려서 몇 년 동안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장기 투자를 하기 싫어도 정말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대응 전략 너무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 정프로한테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원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목표가에 대한 부분 다 같이 하나같이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100% 정보 공유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대응 전략 더 상세하게 숨은 재료 더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더 한번 신고가까지 돌파할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는 변동폭이 큰 시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6년 한 해 동안 1월 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이 2026년 연말까지 70%갈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프로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